네, 안녕하세요. 우연TV의 우회원입니다. 네, 오늘은 제6의 영양소라고 불리는 식이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이섬유는요, 신분 상승 식이섬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맨 처음에 식이섬유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 소화가 안 되는 난소화성이다 이래가지고 흡수가 안 되다 보니까 별로 쓸데없는 그런 영양소로 여겨졌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여겨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연구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엄청나게 신분 상승을 해서 무려 제6의 영양소다라고 불릴 정도로 신분 상승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6영양소다라고 말씀드리면 그 전에 5대 영양소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먼저 3대 영양소는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에너지원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바로 이 세 가지죠. 그래서 3대 영양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두 개를 더해서 5대 영양소를 할 때는 이곳에 비타민과 미네랄, 이제 무기질이라고도 불리죠. 이 두 가지가 추가가 돼서 5대 영양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6대 영양소다 그러면 한 가지가 추가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물 아니면 식이섬유를 바로 6대 영양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 중에서 식이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식이섬유란 다른 말로요, 섬유질, 섬유소, 화이버 이런 여러 가지 명칭들을 갖고 있는 게 식이섬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의 소화 요소로 분해가 되지 않는 난소화성 고분자 탄수화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채소라든지 과일이라든지 해조류 등에 정말 많이 들어있는 섬유질인데요. 이 성분이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시는 성분들이 보통 이렇게 배변 활동을 도와주거나 아니면 다이어트를 하는데 도움을 준다라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거 말고도 여러 역할들 중에 하나가요. 바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해 주는데 이 식이섬유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우리의 혈당 수치를 조절해 주는데도 이 식이섬유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우리 몸에 필요가 없는 수은이나 납이라든지 이런 중금속 성분을 우리 몸에서 배출시켜 주는데도 좋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식이섬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장 상태를 아주 좋게 만들어주는데 하는 역할도 바로 식이섬유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식이섬유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에서 권장 섭취량으로 남성은 25g, 여성은 20g, 이렇게 20g에서 25g의 권장 섭취량을 갖고 있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요, 최대 35g 정도의 식이섬유 권장 섭취량을 갖고 있고요. 세계보건기구인 WHO 같은 경우는 최대 40g의 권장 섭취량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이런 WHO보다는 살짝 적은 편인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한식의 식습관 같은 경우 이런 서구화된 식습관에 비해서는 아직까진 이런 섬유질, 이런 식이섬유 종류들을 조금 더 섭취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20에서 25g 정도를 권장 섭취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데이터에 넣지 않았지만 우리나라의 식이섬유 섭취율이 점차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잘 챙겨 드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식이섬유 같은 경우는요, 전체 두 가지 종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수용성 식이섬유, 바로 물에 녹는 식이섬유고요. 여기 불용성 식이섬유, 물에 녹지 않는 식이섬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한 가지 오해하지 않으셔야 되는 건 수용성 식이섬유가 물에 녹는다고 우리 몸에 흡수가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물에 녹는 식이섬유와 물에 녹지 않는다,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수용성 식이섬유가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용성 식이섬유의 첫 번째 역할은요, 단단한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땅땅하게 굳어있는 것들을 조금 점성을 띠게 만들고 부드럽게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우리 몸의 배변 활동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수용성 식이섬유의 역할인데요. 이로 인해서 우리 장 안에 안 좋은 병균이라든지 이런 변이 지속적으로 쌓여 있으면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식이섬유를 꾸준히 잘 섭취를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대장암 발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이렇게 식이섬유가 수분을 만나게 되면 물에 녹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물에 녹으면서 이 식이섬유가 엄청나게 부피가 불어나게 됩니다. 불어날 뿐만이 아니고 점성을 띠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포만감이 증대가 되거든요.
배가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이 생기면서 배가 부르게 느껴지다 보니까 이렇게 식사량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식이섬유들을 먼저 섭취를 하시면서 식사를 하시게 될 경우에는 내가 과다하게 많이 먹기보다는 이 식사량을 조절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이어트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바로 당 흡수를 지연시키고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준다, 이런 부분이에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소장에서 탄수화물의 흡수를 지연시켜 주는데요. 이 세 번째가 네 번째하고 조금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바로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시켜 주고 저하시켜 준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콜레스테롤과 식이섬유가 결합을 해 가지고 우리 몸에서 배출시켜 주는 그런 역할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에 콜레스테롤이 많이 쌓이는 거를 조금 보호를 해 주겠죠? 그래서 우리 몸의 혈관 건강을 좋게 만들어 주니까 그로 인해서 혈압 조절을 하는데도 좀 더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뇌졸중이라든지 동맥경화와 같은 이런 혈관에 관련된 질병을 조금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주는데요. 그럴 수 있는 것이 이 수용성 식이섬유가요, 물과 수분과 만났을 경우에 이렇게 소장의 내벽을 코팅을 해줍니다. 이렇게 내벽을 코팅을 함으로 인해서 이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 안쪽으로 흡수가 되는 것들을 조금 막아주기도 하고요. 아까 세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혈당, 당이 우리 몸속으로 흡수가 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도 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장 내벽을 코팅함으로 인해서 혈당, 콜레스테롤, 그다음 탄수화물의 흡수까지 저하시켜준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장내 유익균 수의 증식에 도움을 준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바로 장내 환경을 개선시켜주는 프리바이오틱스 기능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보통 유산균에 대해서 많이 배울 때, 그러니까 유산균이라고 불리는 프로바이오틱스와 유산균의 먹이라고 불리는 프리바이오틱스를 같이 섭취를 하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프리바이오틱스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수용성 식이섬유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장 속에 식이섬유가 충분하게 있을 경우에는요, 유익균 한 마리가 하루 만에 무려 2,500억 마리까지 증식이 가능하다라는 연구 결과까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유산균 같은 경우는 무려 60억 마리가 들어있고 장 정착률이 80% 가까이 되죠. 이런 이 밸런스 위딘 섭취를 할 때 이 식이섬유를 같이 섭취를 해주시면 우리 장 환경 개선이 급격하게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물론 우리 유산균에는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가 함께 섭취가 될 수 있게끔 들어있지만 그보다도 더 풍부한 식이섬유를 같이 섭취해 주셨을 경우에 이런 부분들에 훨씬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용성 식이섬유가 뉴트리라이트에는요, 화이버 파우더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섭취가 편리한 수용성 식이섬유고요. 이렇게 한 포에 가루 들어 있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물에 타서 드셔도 상관없으시고 그냥 드셔도 괜찮은데요. 이 안에는요, 말토덱스트린과 이눌린, 구아건과 같은 수용성 식이섬유들이 들어있고요. 이 한 포에 약 5g의 식이섬유가 들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권장 섭취량인 20g에서 25g 중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섭취하는 게 적게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하루에 10g 정도, 그다음 많이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 20g 정도 섭취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부족한 식이섬유를 채워주면서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불용성 식이섬유 같은 경우는요, 대변의 양을 늘려서 변의 배출을 도움을 주는 게 첫 번째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용성 식이섬유를 섭취했을 경우에 수분을 확 끌어들여 가지고요, 무려 변의 양을 이만큼이나 늘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불용성 식이섬유를 이제 섭취를 하셨을 경우에 화장실에서 엄청나게 많은 변을 배출해주는 그런 효과를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불용성 식이섬유를 섭취를 통해서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준다,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불용성 식이섬유를 많이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두 번째는요, 대장 내 정장 기능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정장 기능이라는 게 뭐냐면 장내 세균이라든지 장내 수은이나 납 같은 그런 중금속 성분들 있잖아요. 그런 중금속 성분들을 아예 붙잡고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불용성 식이섬유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배출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건강한 장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불용성 식이섬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용성이 있고 불용성이 있는데
어떤 비율로 섭취를 하면 좋을까라고 조사를 해봤더니 바로 수용성 1 대 불용성 3 정도로 우리가 식이섬유를 섭취해 주시면 우리 장 건강에 가장 최적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뉴트리라이트 화이버 비치 플러스 제품 같은 경우는요, 바로 17가지 원료로요, 1대 3의 황금 비율을 갖고 있는 식이섬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불용성이 3, 수용성이 1의 황금 비율의 식이섬유를 갖고 있는 게 이게 바로 화이버 비치 플러스 제품이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1회 권장량인 17g을 섭취를 했을 경우에 이 안에 하루 11g의 식이섬유를 제공해 주고요. 가장 특징적인 거는요, 혈당 상승을 억제시켜준다는 아예 검증이 되어 있는 귀리 식이섬유가 1g이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인체 실험 결과에 따르면 이 귀리 식이섬유를 섭취했을 경우에 식후 30분 정도 지났을 때 혈당 수치가 약 20%가 낮게 나왔고요. 인슐린 상승의 경우에도 약 33%가 낮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식이섬유를 잘 섭취를 해줬을 경우에 우리 몸에 급격하게 당 수치가 올라가거나 당 흡수가 되는 것을 방해를 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식이섬유를 섭취할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어떤 주의사항이 있냐면요, 첫 번째는 바로 물을 충분히 섭취해 주셔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식이섬유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 흡수를 엄청나게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식이섬유를 섭취를 했는데요, 그 섭취를 한 상태에서 물 수분 섭취를 많이 안 해주실 경우에는 오히려 변비 증상이 더 악화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식이섬유를 섭취를 하실 때는 평소보다 물을 좀 더 많이 드시는, 물을 충분하게 섭취를 해주시는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갑자기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를 하셨을 경우에는요, 배에 가스가 차거나 트림을 하거나 방귀가 많이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내 장 환경이 진짜 많이 안 좋다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놀라가지고 식이섬유를 안 드실 게 아니고요. 이럴 경우에는 아주 소량의 양부터 식이섬유를 섭취를 하면서 내 장의 환경을 조금씩 조금씩 좋게 개선시켜주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가끔 장이 많이 안 좋고 변비 활동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알로에 성분을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알로에가 너무 안 좋다라고 하기보다는 다른 식이섬유들을 먼저 섭취를 조금 해보시고요. 알로에 성분 같은 경우는 장에 자극을 줘가지고 배변 활동을 도와주는 성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다른 식이섬유를 섭취했는데도 도저히 안 된다, 이렇게 하셨을 경우에 진짜 임시 방편으로 알로에를 섭취를 하시는 걸 사실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섭취를 하시고 나서도 장기간 동안 알로에를 섭취하시기보다는 조금 괜찮아졌을 때 일반적인 식이섬유로 조금 돌려서 섭취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식이섬유를 함께 섭취하면 좋은 제품으로는요, 당연히 첫 번째는 바로 밸런스 위딘, 저희 아메인 뉴트리라이트의 유산균 제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콜레스테롤이라든지 혈관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오메가3 제품을 같이 섭취하시면 좋고요. 세 번째는 바로 아세로라 C 제품입니다.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우리 식이섬유가 여러 가지, 물론 중금속이라든지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성분들을 딱 흡수를 해가지고 몸 밖으로 배출을 할 때 그 흡수, 흡착되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아세로라 C, 비타민 C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식이섬유 섭취를 하실 때 이런 성분들을 같이, 이런 영양소들을 같이 섭취를 해주시면 내 건강에 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역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친절하게 답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만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